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5%, 코스닥은 0.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그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 코스닥에서는 이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대충 알고 계시죠? 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근데 돈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명확한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갖다가 연준은 좀 이렇게 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고, 연준은 조금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일본은 금리를 갖다가 지금 올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좀 천천히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린다 손 치면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된 그 돈들 이제 청산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중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돈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그럼 뭐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뭐 이래 이게 일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국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캐리된 돈이 청산된다면 뭐 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되지만,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경제가 그 사이에 뭐가 어떻게 발전을 했습니까? 이제 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하니 세계에 빠져나갔던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일본 국내에서는 돈이 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 국민들의 어떤 빈부격차는 굉장히 커질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일본에 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본 주식 아니면 일본 부동산 지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뭐 괜찮다고 하면 아무나 다 괜찮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옥석을 좀 고를 수는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한다 그러면 좀 더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또 이슈가 있죠. 노란봉 투법이 국회에 통과를 했고, 통과된 지 이제 며칠이 됐다고, 이제 뭔가 하나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 시행은 6개월 뭐 이렇게 있다가 한다 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나와서, 이제 일단 법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도 이제 이 하청업체 너가 직접 본사에서 직접 우리가 이제 교섭을 해라 이 이야기도 있고, 현대 제철도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인데 그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를 갖다가 사립학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교육청이라고 해야 되나, 또 거기에 판단을 좀 내려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조금 혼선이 조금 생기겠죠. 법이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내가 알바로 취직을 해서 편의점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 내가 지시를 받는다. 이게 지 생각이겠지만 이 농담일 겁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교섭을 해서 정직원을 갖다가 취직하는 쪽으로 해보자. 이런 머리를 쓰는 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제가 사람의 입장이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하는 입장이라면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는 입장이라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할 때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그 노조 단체들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동 환경이 정말로 좀 열악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런 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이 안 되니까 단체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냈다 하는 거, 그거는 뭐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너무 정치적인 되거나 지금 회사 경영에까지 이제 간섭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안 봐도 됩니다. 가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없어서 또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하나 만들었습니다. 직원을 이제 고용을 했는 거예요. 그 직원이 지 가게라고 주장을 하며 이제 가게 경영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때리지기 보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게를 접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뭐 이제 이런 거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마 비용 증가로 최종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망할 때는 망하고 될 때는 되겠지만은 향하는 것은 다 비용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일을 하나가 하려고 해도 이 노조의 어떤 간섭을 받아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회사 측에서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노조가 양보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되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물건을 생산하는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게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뭐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사람들도 더 비싸게 사야 될 거고 비싸게 사줘야 회사가 돈을 더 월급도 더 주게 될 거고 또 망하는 데는 또 망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거는 비용 증가로 이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적응 못하는 데는 뭐 밖으로 나가든가 또 기업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돌대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영업자 문재인 정부 때 뭐 최저임금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좀 구분도서는 솔직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많이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을 내보내거나 이제 주인들이 이제 운영을 직접 하게 되고 또 쪼개기로 알바를 뭐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저 노조도 아마 저기 월급 받는 애 대기업 노조들은 자영업자보다 더 부자일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면 점점 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자영업 1인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쪽으로 될 거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사람을 갖다가 고용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자동화 로봇 산업을 좀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마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사도보복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을 갈구어 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왔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미중 패권 전쟁이 좀 더 심화가 되면서 탈중국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이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공장을 처분할 때 뒤늦게 나온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그래도 또 좀 더 일찍 나온 덕분에 중국 이외의 다른 대안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었다. 또 그리고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또 반사 이익을 좀 챙기는 것도 있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아니면 죽겠지 하고 중국이 우리를 보복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그거를 또 하나의 어떤 발전하는 계기로 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봉투법을 해서 자꾸 이제 기업에 경영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 기업은 가능하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동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점점 더 자동화 쪽으로 갈 거고 거기 안 되면 망할 것이고 거기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해외로 나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의 일자리는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 측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럼 저는 뭐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자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노란봉투법이 향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비용을 높이겠죠. 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 수익이 개선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남는 기업들은. 그럼 이거는 우리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른 어떤 투자 회사들도 연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시장 돈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하나만 있는 게 없습니다. 딱 있으면 상대방은 대응을 하는데 제가 기업가들을 갖다가 정말로 참 멋지게 생각하는 게 기업가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불가능한 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정말 참 멋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황무지에서 조선도 세계 최강이 된 거고 또 그런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그 같은 사람은 테슬라 저 회사 만든 게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이라고 해서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인공 그 위성이라든지 하늘에 외계 내보낼 때 그런 로켓을 갖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혁신을 갖다 이뤄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그게 정말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래 우리나라에 하나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 좀 힘들 때 저도 그런 마음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방법을 찾다 보면은 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하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만들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가서 싸움이나 하는 걸 가르치고 삥 뜯어먹는 것만 가르치는 놈들이 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제가 이 투자하는 게 이번이 좀 마지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또 점점 이 나라에 사업을 하기도 또 힘들어지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금쪽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내 새끼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자란 이 터전인데 여기서 자리 잡아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그거가 똑같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가 농촌에서 자리 잡아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상황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도시로 보냈겠죠. 그래서 저도 12살 때 부모 곁을 떠나서 도시에 나와서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자식을 갖다가 한국에 살지 못하고 외국 나가라고 살아라 하니 외국 넣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이 뿌려야 됩니다. 저그 새끼들은 미국에 보내놨잖아요. 농촌에 묵고 살 게 없어서 도시로 나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묵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더 글로벌하게 세상을 봐서 좀 더 넓은 곳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봐야지 이걸 매국노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하여튼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그래요.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돈이 계속 늘어나는 어떤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되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됩니다.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이 배 쪽은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좀 조정이 됐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그나마 볼만한 게 심택 이 한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타임세이버 상으로는 상승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공부 좀 해보자 해서 좀 꺼내봤어요. 일단 심택을 좀 꺼내보니까 일단 종목 돈부터 좀 봅시다. 돈으로 좀 보면은 이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매출이 이렇게 있는데요. 2023년도 이때부터 이거 돈을 못 벌어요. 못 벌고 실제 영업으로 돈을 못 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돈을 못 버는데 이제 투자는 또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적으로 돈을 계속 빌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좋지 않죠.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빌리니까 지금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좀 더 보면 공시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것도 이런 것도 사모펀드에서 이 추가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 빌려줬는데 갚지를 못하고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는 게 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갚으면 참 좋은데 못 갚을 형편이 되니 회사서 이제 주가를 좀 들어 올려가지고 얘들이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도록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시장에서 팔고 나가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봐주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은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거 누가 사고 판다 뭐 알 수는 없지만 느낌상 신택이 어려울 때 돈을 좀 빌렸고 그 빌릴 때 뭐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사모펀드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띄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면 조건이 붙었겠죠.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가를 좀 들어 올려서 사람들한테 떠넘겨서 좀 파는 걸로 해서 느낌상으로는 뭔가 모종에 뭔가 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심정이고 절대 어떤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회사 관계자분들, 주식기가 우리 회사를 과연 이 주가 조건 모르는 거 이걸 가지고 작전이라고 시비 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상 그렇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뭐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력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 요거는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매수하고 있느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3개월 들어서 또 최근 한 달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들어왔을 때 이 외국인들이 누구이냐? 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니까 괜찮겠네 해서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저기 상장된 사모펀드 그 주식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엎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투자를 권해야 되느냐? 뭐 현금 흐름만 보게 되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용상으로도 뭐 그렇게 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되죠. 한 100종목 투자하는데 100개 이런 것도 주가 오릅니다. 이런 현금 흐름이 개판인 것들도 오른다고요. 한 100종목 정도 투자하는데 뭐 한 종목당 뭐 100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서 또 여러 번 투자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한 종목당 3번 정도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쪼개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 뭐 하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먹겠다면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죠. 이거 하나 신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체의 어떤 포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권하지만 뭐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한 종목 투자하는데 아니면 5종목 투자하는데 심택의 20% 비중을 30% 비중을 내가 들고 들어가겠다. 이런 건 내 절대 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 제가 그동안 한 것도 맞지 않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게 현금 흐름이 어떤 거에 대해서 괜찮은 거 보고 이런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고 권하는 회사는 절대 아니죠. 이런 상황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서 수급이 세력들이 들어오네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또 공시를 통해서 사모펀드하고 이런 뭐 주가 상장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시나리오상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 요런저런 생각을 좀 다각도로 해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자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여튼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어 가지고 뭐 어느 게 몇 프로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 이야기 솔직히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늘 말씀드렸던 돈 흐름 관점에서는 지금 이 캐리된 돈들이 엔들이 청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 돈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돈 입장에서 가장 큰 거라 볼 수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노란봉투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자동화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고, 그 일자리 측면에서는 또 아까 제가 충분히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뭐 요 엔킬이는 또 좀 짧은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돈은 인위적으로 지금 엔킬이 이거 뭐 청산 이거는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해서 미국하고 좀 상의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뿌리는 돈을 좀 줄이는 이거 인위적인 개입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방향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아직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믿고서 그냥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스톱해야 되느냐?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정리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정리하는 건데, 대응은 안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늘 말씀드리는 거라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잘 대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